안녕하세요. 새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곤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곤충을 싫어합니다. 옛날에 살았던 곤충은 훨씬 더 크고 위험했다고 하죠. 오늘은 멸종된 곤충 20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아노말로카리스는 앞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를 제외하고도 길이가 거의 40cm가 넘는 큰 무척추 동물이었습니다. 이 곤충은 약 5억 년 전 캄브리아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쌍의 큰 겹눈과 몸을 따라 수영하는 플랩을 가지고 있는데 아노말로카리스는 당시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였으며 먹이를 잡는 매우 특이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쪽 부속물에는 뾰족한 갈고리가 있었고 먹이를 잡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먹이가 잡히면 그것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둥근 입으로 옮겨져 으스러질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곤충이 활동적인 사냥꾼이었다고 믿습니다. 처음에 아노말로카리스 화석은 3개의 분리된 생물에 속하는 것으로 잘못 식별되었습니다. 이 곤충은 수영 플랩을 사용하여 뱀과 같은 방식으로 물을 통과하는 독특한 이동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노말로카리스는 캄브리아기에서 가장 큰 동물 중 하나였으며 최고의 포식자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무서운 외모와 약탈적인 생활 방식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비슷한 종에 의해 사냥되었기 때문에 무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19번 기가티탄은 약 2억 9,800만 년에서 2억 5,200만 년 전에 일어난 페름기 시대에 살았던 거대 곤충입니다. 이 기간은 초대륙 판게아의 형성을 포함하여 지구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로 특징지어졌습니다. 또한 페름기 말에 대량 멸종이 발생하여 해양종의 약 96%와 육상종의 70%가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날개 길이가 71cm인 육식성 멸종곤충입니다. 또한 정맥 네트워크로 덮인 큰 날개를 가지고 있어 비행을 위한 지지력과 힘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날개는 튼튼했고 근육질의 흉부에 부착되어 있으며 곤충의 강력한 다리도 수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이 진정한 잠자리가 아니라 파리로 알려진 곤충 그룹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곤충은 페름기 시대의 가장 크고 무자비한 포식자 중 일부였으며 작은 파충류와 양서류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을 포획하고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인간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18번 메갈로그랍토스는 가장 초기에 알려진 육식성 절지동물 중 하나였으며 초기 해양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메갈로그랍토스는 약 4억 3천만 년 전 실루리아기 시대에 살았던 바다정갈입니다. 이것은 얕은 바다와 암초 환경에서 살았을 일종의 수생 포식자였습니다. 몸 길이가 최대 1m인 당시 가장 큰 절지동물 중 하나였죠. 긴 몸통 외에도 앞쪽에 한 쌍의 큰 발톱이 있어 먹이를 잡아 부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길고 가는 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물속을 이동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몸은 보호와 지지를 제공하는 단단한 외부 골격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호흡기입니다. 아가미 대신 외부 골격의 작은 판과 같은 구조를 통해 물에서 산소를 흡수했다고 합니다. 17번 거대한 개미로 더 잘 알려진 티타노미르마는 약 3,400만 년에서 5,600만 년 전 에오세 시대에 살았던 선사시대 개미입니다. 이것의 몸 길이는 최대 5cm인데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개미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생태계에서 다른 곤충과 작은 척추동물을 사냥하였고 최고의 포식자로 여겨집니다. 티타노미르마에는 2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기간티아는 더 크고 공격적이었죠. 거대한 개미는 먹이를 쉽게 잡을 수 있었고 독특한 턱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들이 독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크기는 대기 중의 산소 농도와 관련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산소 수치가 지금보다 높았기 때문에 곤충이 더 큰 크기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러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전히 식민지의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구성원이었습니다. 명확한 분업과 함께 현대 개미와 비슷한 생활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이 크기의 수천 마리의 개미가 당신에게 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매우 소름 끼칩니다. 16번 처음에 메가라크네가 발견되었을 때 거대한 거미로 생각되었지만 이후 연구에 따르면 에우리프테리드로 알려진 바다 전갈임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541년에서 2억 5,100만 년 전에 연장된 고생대 시대에 살았던 멸종된 수생 절지동물 그룹입니다. 이 종은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화석화된 흔적을 기반으로 1980년대에 처음 기술되었습니다. 이후로 매혹적인 생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수행되었죠. 얕은 바다에 살았으며 강력한 발톱을 사용하여 먹이를 잡아 죽인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메가라크네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크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약 4m에 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추정치는 나중에 과학자들에 의해 도전을 받아왔으며 일부는 더 작다고 제안했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절지동물의 진화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전히 연구해야 할 중요한 종입니다. 이 종은 진화한 최초의 절지동물에 속합니다. 15번 드라큘라라고도 알려진 데이노크로톤 드라큘라는 약 9,900만 년 전 백악기 시대에 살았던 거대한 진드기입니다. 2017년 호박 조각에서 화석이 발견되며 처음으로 확인되었고 진드기가 매우 자세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종은 유명한 뱀파이어의 송곳니를 닮은 길고 뾰족한 입부분 때문에 드라큘라라고 명명되었습니다. 현대의 진드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다른 동물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이 특정 종이 어떤 동물을 잡아먹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진드기와 같은 호박색 표본에서 공룡의 깃털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공룡을 표적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진드기를 매우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특이한 입입니다. 피부를 자르기 위해 칼 같은 입 부분을 가진 현대의 진드기와 달리 이것은 먹이의 피부를 뚫는 길고 미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진드기가 현대의 진드기와는 다른 방법으로 숙주를 붙잡았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4번 매니퓰레이터는 약 1억 년 전 백악기 시대에 살았던 멸종된 바퀴벌레 종입니다. 이 종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길쭉한 앞다리로 물체를 잡고 조작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작자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죠. 이 독특한 적응은 우리가 살아있는 바퀴벌레 종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르며 고도로 전문화된 생활 방식을 암시합니다. 형태학에 기초하여 과학자들은 이 바퀴벌레가 많은 장애물과 초목이 있는 도전적인 환경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바퀴벌레 종의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은 바퀴벌레에게 주변 환경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감각 안테나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뒷다리를 수정한 것입니다. 이 변형은 다른 바퀴벌레 종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바퀴벌레의 발견은 이 곤충이 수백만 년 동안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한 진화 역사와 적응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바퀴벌레는 성공적이었고 탄력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지구의 자연사에 대해 더 많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13번 거대 신경시스 페름기아나는 날개 길이가 70cm 이상인 지금까지 살았던 곤충 중 가장 큰 곤충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비해 살아있는 잠자리의 가장 큰 날개 길이는 약 19cm에 불과합니다. 이 선사시대 종은 약 2억 7,500만 년 전인 페름기 후기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먹이를 잡기 위해 날카로운 턱을 사용하였고 다른 곤충과 작은 척추동물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인 포식자를 물리치기 위해 인상적인 크기와 힘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크고 투명한 날개와 비교적 가벼운 몸체로 비행에 적합했습니다. 그들의 크기는 비행을 어렵게 만들었을 수도 있으며 과학자들은 그들이 장기간 공중에 머물기 위해 팔공에 의존해야 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다른 많은 종과 마찬가지로 이 곤충은 약 2억 5,200만 년 전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멸종사건 동안 멸종되었습니다. 페름기, 트라이아스기는 지구 역사상 가장 심각한 멸종사건으로 모든 해양종의 90% 이상과 모든 척추동물 중의 7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이 잠자리는 최초의 포유류와 최초의 공룡이 진화하던 시기에 살았습니다. 이 거대한 잠자리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12번 몽골라 은해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거미 중 가장 큰 거미 중 하나로 다리 길이가 최대 15cm입니다. 비교해보면 오늘날 평균 거미의 다리 길이는 몇 센티미터에 불과하죠. 이 거대한 거미는 약 1억 6,500만 년 전 쥐라기 시대의 지구를 기어다녔습니다. 쥐라기 시대는 많은 새로운 종의 식물과 동물이 진화한 중요한 진화적 혁신의 시기였습니다. 몽골라 은해는 이 시대에 존재했던 놀라운 생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했습니다. 이 거미는 작은 척추동물과 다른 곤충을 먹는 포식자였습니다. 그들의 큰 크기와 힘은 그들을 치열한 사냥꾼으로 만들었고 자신보다 훨씬 큰 먹이를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종이 깊이가 거의 1m에 달하는 굴에서 살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굴은 다른 포식자와 가혹한 환경 조건으로부터 보호를 줬고 피난처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거미를 무서워한다면 이 거미종이 멸종된 것이 매우 기쁠 것입니다. 11번 아프테노페리수스는 8종으로 알려진 종을 포함하는 멸종된 말벌의 종이며 이 계통의 유일한 속입니다. 이 말벌은 개미, 메뚜기, 말벌의 조합과 비교되는 독특한 외모로 두드러집니다. 놀랍도록 잘 보존된 한 표본 덕분에 과학자들은 말벌을 자세히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이 화석은 머리가 잘 보존되어 있었지만 보존 과정으로 인해 복부가 평평해졌습니다. 이 말벌은 독특한 목을 가지고 있고 날씬한 몸을 가졌습니다. 머리는 길쭉했고 큰 겹눈,
더듬이 강한 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날개는 맑고 정맥과 작은 털이 있으며 다리는 메뚜기를 닮아 길고 가느다랐다고 합니다. 발견된 표본의 길이가 약 2.7cm인 암컷이었습니다. 날개 없는 말벌이지만 주변 환경의 빽빽한 초목으로 인해 날개를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10번. 삼엽충은 눈이 발달된 최초의 동물 중 하나였으며 일부 종은 매우 복잡하고 진보된 시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초기에 알려진 절지동물에 속했으며 얕은 바다에서 광대한 바다까지 지배했습니다. 삼엽충은 초기 캄브리아기부터 페름기 말까지 약 5억 2천만 년에서 2억 5,100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2만 종 이상의 다른 종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머리, 흉부, 꼬리 부분의 세 부분으로 나뉘며 흉부에 독특한 다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다양성과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룡과 거의 같은 시기에 멸종했습니다. 그 당시 지구상에 이 무섭고 큰 곤충이 많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9번. 파라푸조시아는 약 8,300만 년에서 7,100만 년 전인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멸종된 암모나이트 종입니다. 그것은 현재 독일 베스트팔렌의 해양 환경에 서식했습니다. 알려진 암모나이트 종 중 가장 큰 것으로 직경이 1.2m에 달하고 무게가 100kg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 암모나이트가 빠르게 헤엄치는 것인지 주로 해저에서 살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정확한 크기는 많은 표본이 불완전하거나 손상되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보다 더 큰 암모나이트가 없었다는데 동의합니다. 암모나이트라는 이름은 고대 이집트 신 암몬의 뿔을 닮았다고 생각되는 동물의 껍질 나선형 모양에서 유래했습니다. 암모나이트 껍질의 이러한 독특한 나선은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8번. 아르트로플레오라는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큰 노래기이며 길이가 2.6m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은 스코틀랜드와 북미의 석탄늪에서 발견되었으며 약 3억 년 전 석탄기 후기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초식동물이었고 나무가 우거진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식물과 기타 식물 재료를 먹었습니다. 오늘날의 메뚜기와 딱정벌레와 같은 초식곤충과 유사한 질긴 식물 재료를 갈기 위해 강력한 턱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인상적인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포식자가 아니었고 아마 다른 큰 동물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들의 주요 방어 메커니즘은 아마도 포식자와 환경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튼튼한 외부 골격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의 멸종은 여전히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석탄기 후기의 기후와 식생 패턴의 변화가 석탄기의 멸종에 기여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더 복잡한 생태계와 이 지역의 새로운 최상위 포식자의 진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제안합니다. 7번. 캔브로레스터와 같은 레디오돈츠는 특이하고 기괴한 외모로 인해 종종 바다괴물이라고 불립니다. 캔브로레스터는 약 505년에서 5억 1천만 년 전에 캄브리아기의 중기에 살았던 멸종된 종입니다. 이 독특한 곤충은 단일 유형으로 통내에서 알려진 유일한 종이죠. 이것의 이름은 일련의 평행한 돌출부로 구성된 동물의 특징적인 발톱에서 파생됩니다. 이 날카로운 발톱은 먹이를 잡는 데 사용되었으며 바다의 복잡한 생태계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해양생물은 한때 바다에서 가장 지배적이고 성공적인 포식자 중 하나였던 다양한 절지동물 그룹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가시와 다중분할 팔다리와 같은 기괴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해부학적 특징으로 유명했습니다. 위협적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은 작은 동물과 플랑크톤만 잡아먹는 반면 다른 종은 시체를 청소하거나 찌꺼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6번. campanile giganteum은 예전에 바다에 살았던 매우 큰 화석 바다달팽이입니다. 이 바다달팽이의 껍질은 종종 다른 고대 동물의 화석을 포함하는 암석층에서 발견되어 수백만 년 전 바다의 생태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바다달팽이는 5,600만 년에서 3,400만 년 전에 지구에 살았다고 믿어집니다. 그들은 특유의 길쭉한 껍질로 유명한 해양 연체동물 그룹인 campanilidae 가족에 속했습니다. 이 바다달팽이는 껍질 길이가 120cm에 달하는 크기로 지금까지 살았던 연체동물 중 가장 큰 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껍질이 날카롭고 뾰족한 끝과 일련의 가는 갈비뼈 모양의 용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물 주변에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것들은 주로 얕은 바닷물에 살았던 프랑스의 파리 분지에서 발견됩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플랑크톤 및 기타 미생물과 같은 작은 유기체를 먹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5번. 야이켈롭테루스는 멸종된 수생절지동물로 4억 년 전 우리 바다에 살았던 약탈적인 동물입니다. 이 종은 1914년 오토 제켈이라는 독일 지질학자에 의해 처음 기술되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진정한 전갈은 아니지만 바다 전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종은 길이가 2.5m까지 자란 것으로 믿어져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절지동물 중 하나입니다. 큰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빠른 수영 선수였으며 먹이를 빠르게 추적하고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쪽에 한 쌍의 큰 집게 같은 발톱이 있었고 길고 분절된 몸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바다 전갈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강력한 포식자였으며 물고기 및 기타 수생동물과 같은 먹이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의 화석은 유럽, 북미 및 남미를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최상의 포식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다른 종의 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4번 팔레오딕티오프테라는 약 3억 년 전에 풍부했던 멸종된 큰 비행곤충 그룹입니다. 이 곤충들은 큰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정맥 네트워크로 지지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곤충 그룹 중 하나입니다. 이 곤충들은 날개 길이가 50cm가 넘을 수 있죠. 그들은 다양한 식물, 곤충 및 기타 작은 동물을 소비하는 기회주의적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날개는 그들이 먼 거리를 활공하고 빠르게 회전할 수 있게 하여 민첩한 사냥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곤충의 날개 진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이었습니다. 그들의 날개는 모양, 지지되는 방식, 비행 중 날개를 안정화하는 방법 등 현대 곤충의 날개와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다른 곤충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약 3억에서 2억 5천만 년 전에 멸종되었습니다. 멸종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번 오파비니아 레갈리스는 약 1912년 찰스 두 리틀 월콧에 의해 처음 기술되었습니다. 그는 이 생물을 모든 절지동물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생물은 약 5억 800만 년 전 캄브리아기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잘 보존된 화석이 풍부하게 매장된 버게스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7cm의 길이에 따르는 작은 해양동물이었습니다. 두 눈은 줄기에 붙어 있었고 세 번째 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긴 몸체와 밑면에 5쌍의 수영 플랩이 있는 독특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몸의 앞쪽에 뻗어 있고 움켜쥐는 발톱으로 끝나는 길고 유연한 코였습니다. 해저에서 벌레나 다른 무척추 동물과 같은 작은 먹이를 잡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영 플랩은 애벌레가 움직이는 방식과 유사하게 일련의 물결 모양으로 움직이므로 물속을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또한 세타라고 불리는 작은 부속물로 덮여 있는데 이는 아마 그 생물이 해저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2번 이소텔루스 렉스는 길이가 약 70cm로 추정되는 인상적인 표본으로 과학에 알려진 가장 큰 삼엽충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길이가 약 몇 센티미터에 불과한 대부분의 다른 삼엽충 화석에 비해 엄청난 크기를 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알려진 가장 큰 삼엽충 화석이 발견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이것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화석은 거의 완전한 등쪽 방패로 구성되어 있죠. 등쪽 방패는 몸의 상단에 따라 이어지는 보호 덮개이며 캐나다 매니토바의 한 사이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저에서 벌레와 다른 무척추 동물을 사냥하는 포식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먹이를 쉽게 찾기 위해 수많은 다리와 유연한 신체 부분의 조합을 활용하여 바다 바닥을 따라 지침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양 생물에 잘 적응했습니다. 중무장한 외골격은 포식자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부력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많았기 때문에 물속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1번 펄모노스콜피우스는 약 3억 3천만 년 전 초기 석탄기에 살았던 멸종된 정갈종입니다. 이 종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정갈 중 하나이며 알려진 가장 큰 개체는 길이가 70cm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킬러 스콜피온의 화석 유적은 스코틀랜드의 커크턴 지층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선사시대 전갈은 잘 보존된 연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발견된 다른 화석화된 정갈보다 해부학과 행동을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 호수 및 늪을 포함한 다양한 수생 및 반수생 환경에 서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독침을 사용하여 먹이를 잡는 매우 효과적인 포식자였죠. 이 전갈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공기를 호흡하는 능력으로 이 적응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장 초기 전갈 중 하나입니다. 어떤 곤충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